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소변도 잘 보는데 왜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나쁘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콩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절반 이상 기능이 떨어져도 눈에 띄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천천히지만 분명히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고 따뜻한 국물로 속을 달랜 뒤 허리 통증 때문에 약을 챙겨 드시고 집을 나서기 전에 진한 커피로 정신을 깨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를 해보니 콩팥이 꽤 지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나는 나쁜 걸 먹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사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그 규칙적인 아침 루틴 안에 콩팥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바쁜 직장인입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아침을 자주 거르고 점심 전에야 첫 끼를 드셨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에는 공복에 커피부터 찾았습니다. 특별히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국물을 남김없이 비우는 습관이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며 간단히 빵과 가공육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며 서서히 콩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검사 수치가 서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분 역시 생활을 바로잡자 수치가 안정되었고 피로감과 붓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은 조용히 지칩니다. 둘째, 아침 30분이 하루 동안의 콩팥 일을 좌우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은 채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달라지고 혈압과 염분의 균형이 바뀌며 약과 보조제가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즉, 눈을 뜬 직후의 몇 가지 선택이 그날의 콩팥 부담을 정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의 4가지 실수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겁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바꿀 수 있는 쉬운 루틴으로 안내하려는 마음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음료는 무엇이 안전한지, 국물 한 그릇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약과 보조제는 어떤 순서와 타이밍이 좋은지, 아침을 걸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곁들여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금지부터 외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몸의 조건과 복용 중인 약, 동반 질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항상 안전선입니다. 공복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보다 나에게 맞는 타이밍과 용량을 찾고 위장과 수면, 복용 약과의 간섭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대신 연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해 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언하겠습니다. 무염과 절식을 강요하기보다 짠맛을 줄이고 단맛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식사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일어나서 몸이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물 한 모금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속이 허전하다고 국물 한 그릇으로 위를 달래면서 소금도 함께 들이키고 있지는 않은가? 허리나 무릎이 뻐근하다고 빈속에 진통제를 먼저 찾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을 차리려고 커피를 급하게 마시며 하루의 첫 단추를 너무 서둘러 끼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은 나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의 선택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무리한 요구에는 예민하지만 정성스러운 배려에는 꾸준히 응답합니다. 물의 온도와 마시는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염분을 하루에 한 숟가락만 덜어도, 약의 복용 시간을 공복이 아닌 식후로 옮기기만 해도 콩팥은 그 변화를 기억하고 편안해집니다. 수치가 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몸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아침 30분을 위한 간단한 실행 계획을 드릴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컵 하나와 소금 덜어내는 마음 한 조각, 그리고 약 봉투에 붙일 작은 메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천이 어렵지 않아야 습관이 됩니다. 일주일만 따라 해보시면 몸의 신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붓기가 덜하고 소변색이 조금 맑아지고 오후에 무기력이 줄어드는 작은 변화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첫 단추를 깨겠습니다. 밤새 말라있던 몸을 어떻게 깨워야 콩팥이 편안해지는지, 기상 직후에 한 잔을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도움이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공복의 시간 동안 혈액은 점점 진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의 혈액은 마치 된장국처럼 걸쭉해져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콩팥은 아주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물을 잘 안 드셨습니다. 커피나 보리차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고, 나는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 큰 돌이 3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로 돌은 제거했지만 이미 기능의 일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물을 귀찮다고 안 마신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콩팥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온도입니다. 차갑게 들이키면 위장과 혈관이 놀라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콩팥에 갑자기 무리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한 컵 준비해 천천히 입 안에서 굴리듯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소변색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아침 첫 소변이 지나치게 진한 색이라면 탈수가 심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옅은 노란색이면 적절하고 무색에 가깝다면 과도한 수분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의 신호를 직접 확인하면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콩팥은 훨씬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카페인 음료가 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일시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첫 물을 커피로 대체하는 습관은 콩팥을 매일 목마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은 콩팥의 시동을 켜는 열쇠와 같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 뒤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침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또 다른 습관, 바로 짠 국물과 가공식품 위주의 아침이 콩팥을 어떻게 지치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침 식탁을 떠올리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같은 따끈한 국물입니다. 속을 달래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전통 같지만 사실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평생 사신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멸치 국물에 된장을 풀어 만든 국을 2그릇씩 드셨습니다.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코끼리 다리처럼 붓기 시작했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소금의 양이 문제였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소금이 5g, 된장찌개에는 6g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한 끼로 이미 넘어버리는 셈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가면 혈액 속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압력을 받아 손상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라면을 드셨는데 국물까지 말끔히 드신 탓에 콩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는 짜지 않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셔도 국물 속 나트륨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같은 담백해 보이는 음식도 사실은 나트륨 폭탄입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육수팩이나 인스턴트 국물에는 조미료와 화학 성분이 숨어 있어 콩팥 세포를 직접 자극합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고 국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구어 소금을 줄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맛이 심심해도 콩팥은 그 작은 배려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문제는 국물만이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상에 자주 오르는 가공식품도 만만치 않게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빵과 시리얼, 심지어 건강식처럼 보이는 콘플레이크에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인산염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는 콩팥이 걸러내기 가장 힘들어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방부제와 발색제도 콩팥 혈관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콩팥 세포막을 굳게 만들어 세포가 영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시리얼에 숨어있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콩팥을 무리하게 작동시키며 당뇨성 합병증을 촉진합니다. 한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무섭습니다. 작은 양의 독소가 쌓여 10년, 20년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공식품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양을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국물 대신 담백한 채소 반찬을 늘리고 빵보다는 현미밥이나 삶은 고구마, 시리얼 대신 과일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 콩팥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복에 커피나 진통제를 먼저 찾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콩팥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엔 커피가 없으면 눈이 안 떠진다는 말을 흔히 하시죠.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콩팥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콩팥 속 작은 필터인 사구체가 하나둘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손상된 사구체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일 공복에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즐기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 병원에 오셨는데
단백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믹스커피를 아침마다 드셨는데 설탕과 인공감미료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콩팥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콩팥에 돌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습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한 잔의 커피가 하루 종일 콩팥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은 약입니다. 특히 공복에 진통제를 드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빈속에 약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성분은 공복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사고체를 하나하나 녹여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어떤 분은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수년이 지나 콩팥이 거의 망가져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약은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콩팥의 혈류를 줄이고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보조제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분이 불확실하거나 중금속이 섞인 제품을 공복에 장기간 복용하다가 만성 콩팥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약제 습관도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서로 다른 약 성분이 반응해 예상치 못한 독성 물질을 만들고 그 독성은 고스란히 콩팥에 남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드시는 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커피와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 약을 복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 진통제는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보조제는 꼭 필요한 성분인지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침 첫 30분은 콩팥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하루 동안의 콩팥 상태를 좌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단식 습관과 함께 아침을 거르는 생활이 콩팥에 어떤 파급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아침을 거르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에서는 16시간 단식이나 하루 한 끼 식사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침을 장기간 굶는 습관은 콩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아침을 3해 동안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볍고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만든 것이지요.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육에서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 많은 독소가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리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음식에서 섭취되는 수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이어지고 탈수는 콩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그렇다고 아침마다 거하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담백하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소금기를 최대한 줄인 밥과 채소,
단백질이 적절히 포함된 간단한 한 끼면 충분합니다. 국물은 되도록 줄이고 김치 같은 짠 반찬은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아침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물을 거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둘째, 짠 국물과 가공식품 위주의 아침을 줄이기. 셋째, 공복에 커피나 진통제를 바로 먹는 습관 고치기. 넷째, 무리한 단식으로 콩팥을 혹사하지 않기. 이 4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셔보세요. 30분 뒤에는 소금기를 뺀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커피는 식후 30분 이상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제나 보조제는 반드시 식후에 의사와 상의한 복용량만 지키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무조건 굶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담백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첫 30분이 콩팥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커피를 들이킬 것인가, 국물을 다 먹을 것인가, 건더기만 건질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콩팥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